분양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계속 오를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지금 현재 분양가의 아파트거나 분양가보다 약간 오른 아파트 혹은 분양가 이하에 있는 아파트들은 웬만하면은 중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 리스크가 없을 거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관점만 가지고 전망만 가지고 돈도 없는데 막 여러 채 사면은 안 되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전망도 전망이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현금 보유액을 가지고 과연 내가 이거를 갖고 얼마나 또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지 혹은 이런 자금 계획을 어떻게 세울 건지 사실 투자에 있어서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너무 전망만 쫓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내가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구성을 할지가 사실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 상담 그 컨설팅 내용도 사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금으로 과연 어떻게 효율적으로 돈을 운용할까,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투자를 할까.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도 이제 최근에 이제 마곡지구 샀는데 좀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또 투자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렸거든요. 왜냐하면 그 마곡 같은 경우에도 대출을 좀 많이 받았고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니까 그러지 마시고 좀만 더 기다려보고 돈을 좀 열심히 모으자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게. 그래야지 또 외부 변수, 제가 놓칠 수 있는 외부 변수나 제가 예상할 수 없는 외부 변수들이 터져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돈이 없고 현금이 없으면 또 불안해서 이게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또 처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투자는 좀 길고 좀 안정적으로 길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도 좀 이렇게 너무 급하게 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린 거지만 기회는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 요번에 못 잡아도 또 다음 기회가 있고 하니까 열심히 돈을 모으셔서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은 괜찮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송도를 여쭤보셨는데요. 그냥 좀 제가 간접적으로 돌려서 네네.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뭐 여기 좋냐 안 좋냐 뭐 이걸 네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수도권은 오케이 지각비 네네. 좀 네. 많이 내야 된다. 네네네. 대표님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네네. 서울 맞아요. 안에서 뭔가를 그렇죠. 찾아본다라는 거는. 그렇죠. 뭐 아까 마곡 얘기하셨지만은 마곡은 작년 얘기였고 네네. 그렇죠. 11월 12월 얘기였고 사실 그렇죠. 지금 마곡을 사라 이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마곡이 나쁜 지역은 아니고 입지가 좋고 좋은 지역이지만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 너무 입지만 강조하는 거예요. 입지. 강남, 마곡, 마포. 근데 압구정, 청담. 근데 그게 입지만 강조하다 보면 놓친 게 뭐냐면 가격이 계속 올라요. 근데 계속 그분들은 강의할 때도 입지 계속 여기다. 그러면 계속 끝에 나중에 맨 마지막에 그 진짜 비싼 가격에 사는 사람은 물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떨어지면은 그게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입지도 물론 중요하죠. 입지도 중요한데 그보다는 타이밍과 가격이 더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강남이나 서울권 물론 이쪽 지역도 더 오를 여지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실효성 면에서 좀 이미 좀 한 발 늦었다. 가성비가 이미 한 발 늦었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좀 다른 지역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낫다는 얘기지 거기를 뭐 무조건 사라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이 바뀐다는 게 의미가 아니라 트렌드에 따라서 계속 저는 그 좋은 대안을 다르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작년 연말에도 서울, 수도권, 강남, 서울 같은 경우는 바닥이니까 무조건 사라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또 다른 입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말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트렌드가 바뀌고 이미 지갑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좀 늦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자면 서울이 아니어도 유명한 네. 수도권은 또 아닙니다. 송도가, 그쵸. 아니, 대표님이 투자로 선호하는 지역들이 그쵸. 네. 예를 들어서 분당, 네네네. 판교 이런 얘기는 네. 제가 대표님 한 3, 4년 네네. 촬영하면서 판교나 분당 얘기가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판교나 분당은 광명 뭐 이런 데. 네, 그러니까 그런 데는 아예 초창기 때 들어왔어야 돼요. 초창기 때. 근데 저는 이제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거고, 분당 관련해서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예. 근데 저는 분당이 뭐 재건축 이슈도 있고 리모델링 이슈도 있는데 저는 분당을 썩 좋게 보지는 않아요. 왜요? 네, 왜냐면 이게 사실 그 분당 같은 경우에는 강남은 그래도 저층 주거단지도 있고 용적률을 찾아 먹을 게 많이 있었는데 분당은 다 사실 고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거기서 수익을 내려면 여기서 2배로 올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분당도. 근데 2배로 올리면 인구가 2배로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인프라는 아직도 그거에 최적화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인구수가 늘어나고 하면은 거기에 막 교통량도 많이 늘어날 거고 거기에 학교도 더 지어야 되고 사실 그렇게 지을 땅이 없거든요. 해주겠죠. 뜯어 고쳐주겠죠. 아니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그 다음에 도로도 다 뜯어야 돼요. 도로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분당은 재건축보다는 이제 리모델링으로 가려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가격도 이미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재건축도 저는 쉽지 않다고 보는 견해인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러니까 이제 중장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위례 신도시라든가 이렇게 뭐 판교라든가 이런 쪽에 더 전 나을 수 있다는 보는 거고 재건축이 돼서 그게 뭐 50층, 100층, 50층까지 올라간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인프라를 같이 누릴 수 있을까는 좀 한번 고민을 해보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분당은 잘 투자 안 하는 입장이잖아요. 결정적으로 제 입장에서 보면 가성비가 매우 떨어지는. 그렇죠. 네, 그렇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그렇죠. 투자 지역 그렇죠. 한 곳이죠. 그러니까 제 투자 스타일은 여러분 다 오래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은 그런 지역을 아예 초창기에 들어가서 좀 장기적으로 보자는 계획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워렌 버핏 투자법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게 워렌 버핏도 저평가된 주식을 사서 장기간 보유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똑같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평가된 주식을 초기에 들어가서 그냥 장기로 묻어두면 그게 돈이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제 투자 스타일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조회수는 안 나왔지만 네.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네. 의정부 그때 잠깐 보여드렸던 거. 네네. 전 직접 가서 현장을 봤거든요. 네네. 아 이게 뭐지? 네, 약간 이런 네네. 느낌이었는데 지금 거기 투자하고 계시고 네네. 그다음에 김포도 저희가 맵으로, 예전에. 네네. 맵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네네. 김포도? 네. 김포도 아주 멋지게 이렇게 딱 바뀌었는데 일찍 네네. 탁 네네. 들어와가지고 또 나오고 네. 약간 이런 느낌. 그쵸. 진천도 마찬가지고. 진천도 뭐냐면 진천, 맞아요. 진천도. 진천도. 네, 진천도 좀 많이 요새 좀 올랐고, 거기는 전세 가격이 아마 그 분양가를 넘어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금은 다 회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고, 물론 이제 저도 뭐 다 투자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뭐 지지부진한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봤을 때, 그래도 이제 확률적으로 이제 그런 데 투자하고, 근데 저는 크게 상관없거든요. 어차피 뭐 길게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언젠가 빚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이 그런 쪽에 투자하는 거고, 그리고 작년 연말부터 제가 김포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김포 얘기해서, 김포를 얘기한 이유는 소액으로 하실 분들, 그러니까 서울에 들어가긴 돈이 없고 좀 소액으로 하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보니까 또 많이 거기도 꽤 올랐더라고요. 작년 연말부터 해서 이제 물론 서울보다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투자금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효율도 나쁘진 않고 그리고 지금 5호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발표가 빨리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서 근데 김포도 빨리 그게 발표가 되면은 조금 더 오를 여지도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 작년 연말에 해서 김포에 소자본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도 뭐 지금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그 당시에 들어가신 분들 중에. 그러니까 돈이 없으신 분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없으신 분들은 그런 데 들어가시면은. 생각보다 없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도 연말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때 한번 하신 거. 근데 그때 들어갔으면 최소한 1억 정도는 지금 오른 것 같더라고요. 현재 1주택자 하남 미사에서 네. 작년 12월 매수해서 현재 실거래가 기준 1억 정도 수익을 받고 네. 아직 팔진 않았고요. 내년 비과세 시점까지 기다린 후 추가 대출 2억과 해당 시점까지 모은 돈 1.5억을 바탕으로 서판교 산운마을로 갈아타기를 할까 하는데 갈아타기는 내년까지 괜찮을지 아니면 본격적 상승장이 내년 예상되어 상하급지 갭이 더 벌어질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지가 이렇게 서판교와 그 미사를 비교했을 때 그래도 입지 조건을 봤을 때 서판교가 한 수 위잖아요. 네. 네, 한 수 위이기 때문에 이거를 팔고 서판교 가게 되면은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린 전략이 뭐냐면 그럴 바에는 아니야 일시적일가 2주택 전략으로 가자. 그러니까 미사랑 또 다른 데 하나를 투자해서 이 돈을 두 개니까 이게 하나가 올라주는 것보다 두 개가 올라주면은 이 갭 차이를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채를 가지고 일시적 일가 2주택 전략을 가지고 이게 갭 차이가 적어지면 그때는 서판교로 옮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대1로 만약에 비교를 하면은 갈아타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갭이. 그리고 오를 때는 더 많이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법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를 누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2주택 혹은 3주택 전략으로 해서 오히려 그걸 비과세 받아서 그때 들어가자. 그러니까 징검다리 전략으로 한번 돌아서 가자. 제가 이런 말씀을 누차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되면 갭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면 한 채가 3억 올랐는데 서판교가 5억이 올라버리면 돈을 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두 채를 한 채를 사서 이게 3억이 오르고 2억이 올라주면은 내 돈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 5억이 올랐어도 서판교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 하급지와 상대적 상급지 1대1로 붙으려면 힘드니 상대적 하급지에서 좀 체급을 키워서 그렇죠. 네, 그렇죠. 비과세 전략을 이용해서 그렇죠. 체급을 키운 다음에 네네. 상급지 트라이를 하자. 그렇죠. 예, 그게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그런 그 투자 전략인 거죠. 왜냐면은
그 또 2억 대출을 받으려면 그것도 힘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또 그런데 그러면 계속 그러다 보면은 돈이 점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대출만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자산이 불어나는 건 아니고 다 깔고 앉는 거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보다는 이렇게 뭐 2주택, 3주택 전략으로 해서 이렇게 갈아타는 전략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좀 괜찮은 올바른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쵸. 3주택자인데 3억짜리 3개를 이제 전세로 이렇게 사놓은 사람. 자기는 네네. 월세 네네. 살면서 네네. 되게 가볍게 네네.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실거주 9억 하나를 깔고 있는 사람하고 네. 좀 다르긴 해요, 표정이. 그렇죠. 이게 더 여유가 있잖아요.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3주택자가 조금 아무래도. 네, 그렇죠. 왜냐면 이게 만약에 2억씩만 올라줘도 3개면 6억이잖아요. 물론 이제 양도세 내긴 하지만. 근데 이제 1주택이 6억이 오르려면, 그러니까 1주택이 2억씩 오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하나의 주택이 6억이 오른다는 거는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9억이 15억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9억이 15억 돼야 되니까 그게 사실 쉽지는 않으니까 제 전략은 차라리 뭐 취득세를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다주택 전략으로 가는 게 이제 상급지로 가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근데 제가 요거를 계속 그렇게 저도 그런 식으로 불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아시다시피 강남에 재건축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제가 1대1로 갔으면 이거 못 따라가죠. 못 따라가잖아요. 못 따라가는데 계속 그렇게 불려서 하니까 지금 뭐 거의 뭐 건물 한 채 살 정도의 돈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 정도 그렇게 하고 또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김포라든가 청주라든가 뭐 진천이라든가 뭐 의정부라든가 또 다양하게 또 많이 있잖아요. 말씀 더 안 드렸지만 그런데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런 게 만약에 1억씩만 올라줘도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또 합쳐서 또 그런 식으로 또 다른 거 이제 또 준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려면 1주택 갖고는 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상급지로 가더라도 계속 허덕일 수밖에 없다. 그러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2주택, 3주택 말씀해서 아까 좋은 말씀했는데 체급을 좀 키워서 갈아타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저평가된 수도권 지역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스타일을 아셨으면 좀 추려지죠, 그래도. 네네네. 분당, 판교 이런 데는 아니고요. 네. 마곡, 네네. 서울 지각비 내야 된다고 네네네. 했으니까 여기도 가성비에서는 좀 네네네. 떨어지고 이렇게 이제 좀. 네. 한번 그렇죠. 근데 마곡도 좋은 지역이고 장기적으로는 괜찮은 지역이에요. 다만 마곡 이제 좋아요. 시기적으로 지금 하기에는 약간 한 발 늦으셨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뭐 마곡 싫어해서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송파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가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많이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도 좀 있다. 근데 물론 그런 데가 안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 조금씩 오를 겁니다. 오를 건데 이제 가성비 새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한번 요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까 그 서판교 상급지 문의하셨던 분인데 네. 올해 하나 더 사러 가야 되겠다고. 네. 아, 역시 네네. 적폐. 서울 외곽이지만 네. 좋은 동네. 마곡에서 서울 중심지 구축, 광흥창 대흥역 네. 이동. 네네네. 실거주겠죠? 실거주로? 아니, 저는 신축이 나을 것 같아요. 신축으로? 네, 저는 신축으로.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가격을 또 비교해야죠. 이제 구축 중에서도 정말 극매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정말 시세보다 한 2, 3억 정도 싸다, 2억 정도 싸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 해야죠. 근데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 이제 똑같다고 보면은 그래도 이제 저는 신축이 그래도 많이 나을 거다. 왜냐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요즘 신축은 보통 신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 신축들은 이번에 거만요 로얄 프리저시티 가보셨지만 진짜 완전 그 단지 하나 유원지로 꾸며놨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완전히 그렇게 트렌드가 바뀌어서 신축이 좋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삶의 질이 올라가면 그런 신축에 대한 살려고 하는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평택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재형 얘기 나오는데 네. 평택 어떻게 보세요? 저는 중장기적으로 괜찮다고 봐요. 평택 지역도 지금 최근에 반도체가 평택이랑 용인 쪽에 계속 개발 계획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평택이 땅이 넓은 대신에 이건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또 평택 갔다 올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18분, 20분 걸려요. 수서역에서 SRT로 지제역까지. 깜짝 놀래요. 그냥 잠깐 핸드폰 보고 있으면 그냥 바로 도착하고 지지역에서 또 수서역 와더라도 18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강남권에서도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다. 그 SRT를 이용하면. 그리고 평택 같은 경우에도 계속 삼성이라든지 이런 반도체 공장이라든가 이런 설비들이 계속 들어오는 데, 산업단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미분양의 무덤이었어요, 평택도. 근데 일시적으로 공급이 늘어나는데 지금 고독신도시도 지금 다 깨끗하게 다 정리가 됐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또 가격도 좀 올랐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반경으로 이제 평택은 하나의 어떤 그 어떻게 보면 준수도권, 더군다나 이번에 SRT도 있지만 또 용인 쪽, 그 동탄 쪽으로 있는 그 GTX 같은 경우에도 그 연결이 되게 되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강남에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굉장히 괜찮게 보고 있어요. 아, 그래서 우카카님은 지금 물어보시는 게 지제역 동쪽 역세권을 분양을 받았고 네. 이번에 지제역 서쪽 역세권 개발 발표하기 직전에 네네. 6월 달에 팔면서 그 돈으로 인천 7호선 라인 대단지 분양권 무피로 매수했다고 합니다. 현재 네. 지제역 쪽에 한 채가 더 있다. 그냥 가지고 네. 갈까요? 아니면 저는 장기 보유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장기 보유해서. 뒤에까지 들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대구나 인천 쪽 피 많이 떨어진 분양권을 살까요? 지제역 거를 팔고.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 저는 반대고, 오히려 그 지제가 더 중장기적으로. 근데 이제 그거를 팔아서 만약에 대구에 뭐 분양권을 여러 채를 사겠다, 그 돈으로.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1대1로 바꾼다 하면은 저는 대구 쪽보다는 지제역을 갖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나을 거라고 판단하는 거죠. 근데 채팅하는 거 보니까 네. 분양권 좀 치는 것 같은데 이분? 요새. 좀 칠 줄 아는 것 네네. 같은데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분양권은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누차 강조하는 거지만 계약금만 들어갔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잔금까지 치러야 되고 생각보다 전세 가격이 낮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대비를 해서 분양권을 사셔야지 그냥 무턱대고 분양권 괜찮다고 해서 막 여러 개 사셨던 분들이 잔금을 못 치르니까 그걸 또 막 계약금 포기하고 막 더 던지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때가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일단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금 계획이다. 자금 계획. 내가 자금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그 할 수 있겠다. 잔금까지 치를 수 있겠다. 이런 마인드로 분양권을 사셔야지 그냥 계약금만 있다고 털컥 사시면 정말 큰일 난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